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북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죠? 북한 화성 17호를 쐈는데 이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기사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에 의해서 이제 배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박스뉴스에서도 나왔죠. 특히 미국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쏜 그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은 만약에 정상적인 각도로 쏘았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곳에나 도달할 수 있는 그냥 괴물 미사일이다. 덩치가 엄청 크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ballistic, 그죠? 미사일이죠. 그죠? 볼리스틱 미사일 아닙니까? 볼리스틱, 그죠? 볼리스틱에 볼 딱 보면 뭡니까? 볼, 이게 볼이잖아요. 공이잖아요. 공, 그죠? 공 같은, 공틱한 그런 점이야, 그죠? 그런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왜 공 같은 미사일일까? 이 탄도 미사일이요. 우리는 공을 던지잖아요, 그죠? 공을 쫙 던지면 A에서 B 지점까지 던질 때 그냥 일직선으로 던집니까? 아니죠. 일직선 던지면 여기 가도 톡 떨어지겠죠. 근데 보통 멀리 던지기 할 때 보통 하늘을 향해 던지죠. 쫙 던지면 쫙 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다가 다시 올라갔던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쫙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탄도의 원리거든요. 이게 볼을 폭탄을 갖다가 그죠? 핵폭탄을 갖다가 그 미사일을 통해서 그 각을 주고서 그죠? 제일 멀리 던질 수 있는 각도는 45도 각도죠. 각도를 이렇게 고각으로 딱 던진단 말이죠. 딱 던지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어느 시점 되면 속도가 쭉쭉 점점 줄면서 다시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죠? 딱 떨어지겠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곳은 올라갔던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탄도 미사일, 볼리스틱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탄도 미사일이죠, 그게. 물론 이게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지구의 자전 그리고 또 자기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받는다고도 그러기도 하죠. 그래 정확성에 있어서는 한 몇 킬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정밀 순항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어떤 건물에 세 번째 창문에 딱 가서 격추 맞춘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2, 3km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2, 3km밖에 떨어져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탄두의 그 폭발력이 상당하다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화성 17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죠?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불상이라고 그러죠. 불상이라는 안일불 지금 지금 어떤 미사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시험을 했다면은 유엔 제재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참 곤란해지니까 이거 좀 모르겠는데 좀 무슨 미사일인지 모르겠다. 불상이다. 불상의 발사체다.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었고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불상이라 그러지 못했죠. 하지 못하고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입장, 김정은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기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미사일을 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걸 한번 다 아시겠지만은 그 외국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자. 어느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사는 길지 않습니다. Seoul, South Korea, North Korea said Monday, leader Kim Jong-un has vowed. 그때부터 그죠? 그림만 이렇게 몇 개 그림 있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September 2017까지 참 비교적 짧은 기사일을 한 10분이면 끝낼 것 같습니다. 10분 하고 그다음 오늘의 욕하고 참. 지난주에 제가 문법을 2번 했습니다. 제가 형용사를 2번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왜 형용사를 갖다가 했으면서 왜 오늘의 욕을 할 생각을 제가 못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욕을 2번 바로 2번을 욕을 해버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욕하고
이번에도 욕하고 뭐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올라오는 그 영상에도 욕을 하고 그러니까 욕을 한번 욕을 갖다가 배우는 시간을 갖다가 두 번 문법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형용사의 어순 B죠. 두 번째 형용사의 어순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더 내리다 욕만 하겠습니다. 그랬고 이게 한번 보고 헤드라인은 이거죠. North Korea's Kim vows to develop more powerful means of attack. 북한의 김정은은 좀 더 강력한 어떤 공격 수단을 개발할 거라고 이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죠? 굳은 의지를 밝혔다는 거죠. 나는 좀 더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개발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쭉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씩 뭐 이판 사판인 거죠. 그죠? 이거 뭐 죽게 하면 까무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운전하려고 마음 딱 먹고 이제 뭐 하면 뭐 안 되죠, 이게.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망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김정은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속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뭐 젤렌스키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인 참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렇죠. 전 세계적인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씨가 이번에는 참 대담하게도 요즘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막 러시아군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러시아는 뭐 병사가 그저 장교한테 대들고 상사한테 대들고 아주 군대 규율이 완전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죠? 먹을 거면 그냥 그런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군인은 뭡니까 명령에 군인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전시에는 그죠? 근데 전쟁 시간인데 막 상사한테 개기고 그러면 이게 바로 총살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막 이제 도망가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 지휘관이 도망가고 병사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이게 논산훈련소 제가 갔었는데 논산훈련소라든가 이렇게 자대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저게 저 깡패가 저게 저게 내 고참이가 저 깡패 새끼가 저게 저 쪼교라는 게 지금 깡패가 뭐고 지금 완전히 저 깡패인 줄 알았어. 말하는 것도 보고 이 새끼야 아주 깡패.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이 조폭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폭 문화가 알고 보면은 약간 살짝 이 군대 문화를 흉내낸 것 같거든요. 저는 저기 니네 조폭들인데 니네 혹시 조폭들 살짝 이 군대의 문화를 흉내낸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는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폭 못지 않죠. 뭐 그죠? 요즘 조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투가 조폭이 아닌가 조폭 스타일이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근데 갑자기 그래 그런 식으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이제 이게 아래 사람들을 아래 쫄따구들을 이렇게 딱딱 싹 잡아야 돼. 개씨 하면서 뭐 잡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패퇴하고 도망가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씨는 그라운드 룰을 갖다가 자신이 설정을 이제 내가 갑이야. 이제 이전에는 을이었다가 한두 주 전만 하다 을이었다가 그냥 갑이라고 이제 자신이 이제 그죠? Zelensky sets ground rules for peace agreement. Russia censors him. 젤렌스키가 평화회담에 대한 평화를 니가 지금 요즘에 니네가 밀리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러시아 니네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쟁을 그만두기 위한 그 평화회담을 하는데 필요한 그라운드 룰 원칙들 그죠? 원칙들을 갖다가 지상에서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을 룰들을 갖다가 젤렌스키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고서 니네는 러시아 니네가 이 말을 따라라. 안 하면은 피스 어그리먼트 평화 협정 없어.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러시아 언론들은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검열해가지고 안 내보냈다는 거 쪽팔린다 이거죠. 그죠? 러시아는. Zelensky said Russia was afraid of a short conversation with journalists. 그러니까 젤란스키의 말로는 러시아는 지금 말이야 언론인들과의 짧은 대화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Ukraine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revealed some of his country's ground rules for a peace agreement with Russia on Sunday. But Russian authorities moved to censor the interview, perhaps because Zelensky also said that whil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claimed the invasion aims to denazify Ukraine, peace talks with Russia have not involved any discussion on Ukraine just opposed to Nazism.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씨는 일요일 날 러시아와의 그런 평화 협정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 그의 나라의 어떤 원칙들, 그죠? 지상 과제들의 일부를 갖다가 공개했습니다만은 러시아 당국들은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그 언론들과 했던 그 인터뷰를 갖다가 검열해서 내보내지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마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러시아가 그렇게 했냐면 젤렌스키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씨가 푸틴 씨의 주장으로는 그 침공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나치즘에서 나치화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지만은 이 러시아와의 이 평화회담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나치즘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인터뷰를 갖다가 센서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검열하는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러시아 침공할 때 사실 이제 뭡니까? 독재자는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납니까? 멍청이가 돼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독재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아첨꾼들, 그러니까 아부꾼들이라고 합니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아부를 하고 좋은 말만 계속 해주는 그런 신하들밖에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많이 대체는 그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독재자는 세상 물정을 모른단 말이죠. 쓴소리를 해줘야 되고 실체를 돌아가는 세상 물정 돌아가는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독재자다 보니까 이 쓴소리를 못 한단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하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이제 나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또 안 좋은 말을 또 할 용기도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말만 내두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뭔가를 사태를 정당화시키는 거짓말만 듣고 그러면 지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딱 있지만 실제는 뭡니까?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독재자는. 이 푸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젤렌스키를 갖다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로 레퍼런덤을 통해서, 그죠? 뽑은, 그죠? 그런 민주주의적인 나라란 말이죠. 젤렌스키가 무슨 정치인 출신이었습니까? 군부 출신이었습니까? 국민들의 인기로 코미디언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죠? 연예계 출신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말들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신금을 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를 대표해라. 뽑아준 사람인데, 그거는 푸틴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밑에 있는 푸틴의 졸개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치즘에 빠져가지고, 그죠? 독재에다가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를 갖다가 두 팔 벌려 환영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줬다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이 이제 들어갈 때 한 거죠. 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하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디나치파이 하기 위해서, 나치즘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갔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완전 바보 멍청이 짓 아닙니까? 바보 멍청이. 이게 러시아라는 지금 세계에서 뭐 이제 뭐 군사력이 두 번째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죠? 푸틴이, 누구도 아닌,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나치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바보 멍청이가 되죠. 그냥. 푸틴 빼고 다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푸틴만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공격을 해서 보급로도 제대로 말을 안 하고, 그죠? 뭐 2, 3일치 식량만 두고 들어갔다 그러죠. 가면 환영해 줄 줄 알고. 하여튼 그래서 독재자,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독재자는 바보 멍청이, 결국에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서 쫓겨난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랬었죠. 그랬었죠. 하여튼 그랬었죠. 그것이 뭐 한 10명의 독재자가 있다면 한 8명은 그랬습니다. 뭐 그랬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란스키 같은 이런 참 그것도 안 했던 이 사람이, 그죠? 단단하네. 가빠 보죠.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는가 본데, 그죠? 운동 열심히 하나 보죠. 가슴 근육이 탁 튀어나온 거. 이게 팔도 이게 이제 발굽혀기 좀 했는가 본데, 아니 아령 들었나? 하여튼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죠? 거의 거의 푸틴급의 포스는 거의 푸틴 저리 가라죠, 그죠? 이런 이제 나와서 그렇게 원칙을 갖다가 그 지상의 규정들, 땅바닥에서 통용되는 규칙들을 갖다가, 그죠? 제시했다는 거죠. 내가 설정했다는, 규칙은 내가 한다. 너는 푸틴은 따르라, 이 말이라는 말이지. 그런 말까지 하는 지경까지 왔다. 그죠? 그 다음에, outgun Ukrainians lure Russian aircraft into defense traps, need planes to defend airspace expert. 미국의 전문가가 한 말인데, outgun 되니까, 그거는 포거든요. 큰 포 다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가 모자란다, 그죠? 무기가 딸린, 무기가 모자라는, 무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죠? 그죠? 탱크에 달고 다니는, 비행기에 달고 다니는, 하여튼, 무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총이, 건이, 이게, 뭐라 그러죠? 군사력이 이제 군사력이 딸리는 그런 아웃건드 되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비행기를 갖다가 방공 트랩으로 유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유인을 했으며, 그리고 또 이제 방공망을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행기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문가가 말하죠. The MiG-29s could improve Ukraine's combat capabilities against Russia and boost morale. 미국이 소련제인데, 그죠? 미그 29기는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을 갖다가 러시아에 대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어떤 사기를 갖다가 이제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그 29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The U.S. can best support Ukraine by providing it with weapons, planes, and parts to defend its airspace rather than establish a no-fly zone. U.S. Air Force expert told Fox News Digital.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이제 공군의 어떤 전문가가 팍스뉴스 디지털에 말하기를 이제 비행 금지구역, 서방 사회가 나토가 비행 금지 구역을 갖다가 이제 설정하기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려면 이제 선포하고 나면 그걸 또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하려면 이제 미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그 서방 사회의 그런 비행기가 가서 또 이제 순찰을 계속 우크라이나 순찰을 자꾸 돌아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인데 들어왔다고 쏴서 격퇴시키거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면은 어기면은 이제 쏴서 격추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설정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기들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뭐 부품들로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게 부품들을 이제 제공해 줌으로써 우크라이나를 가장 제일 최고로 잘 지원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The Ukrainians are fighting with basically two very large feathers in their cap. 여기서 feather in one's cap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또 something you have done that you should be proud of. 뭡니까?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뭔가가 네가 했는데 그게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뭔가 이루어낸 것.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뭔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네가 남한테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일, 한 어떤 것, 어떤 일, 어떤 업적도 되고 어떤 행위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의 모자에 있는 그 깃털, 그죠? 네 모자에 있는 뭐 깃털을 갖다가 뭐 새 깃털이라든가 모자 같은 데다 꼽아주는가 보죠. 뭐 너 잘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나 본데 하여튼 fed in your cap이라고 그러면은 뭐 자랑스러운 뭐 성취한 뭔가 자랑스러운 뭔가 성취한 건데 뭔가 자랑스러운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this will be a fed in her cap right enough a princess named after her. 이건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야. Right enough. 정말로 충분히 잘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야. 그녀의 이름을 딴 공주. 그녀의 이름을 딴 공주. 그냥 그녀의 이름이 어떤 여자의 이름인지 모르면 그 여자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공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게 참 자랑스러운 뭐 일이라는 거죠. It'll be quite a feather in his cap if Cambridge win today. 만약 캠브리지가 오늘 이긴다면은 그건 이긴다면은 그건 바로 그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야. 남한테 자랑해도 quite a feather. 자랑스럽게 참 달성한 업적이 될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the Ukrainians are fighting with basically two very large feathers in their cap.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매우 크다란 자신들의 그 모자에 기본적으로 매우 크다란 어떤 깃털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현재 자랑스러워할 만한 두 가지 크다란 행위를 지금 하고 했다는 것을 벌써.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남들한테 자랑해도 될 그런 정도의 가장 굉장히 멋진 것을 갖다가 멋진 두 가지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 멋진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One is that. 한 가지 첫 번째 거는 뭐냐? One is the munitions we are providing them.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제 탄약들이고, and the other is the morale that they can sustain on their own.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업적하다는 뭐 멋진 업적, 나만 자랑할 만한 업적은 그들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기라는 거죠. 사기. 그죠? 어떤 명분이 있고 사기가 있을 때, 그죠? 명분 없는 싸움을 하면은, 이 공격하는 측에서도 이게 금방 이제 끈질길 수가 없죠. 근데 한 명분이 있다면은, 명분 있는 쪽은 끈질긴 거죠. 그죠? 끝까지 하는 거죠. 명분 하나 믿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veteran Air Force commander and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그죠? 존 베너블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죠?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퇴역 공군 사령관이자 고위 연구원인 존 베너블 씨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코비드19가 최근에 또 이제 뭡니까 락다운, 그죠? 봉쇄, 그죠? 도시 봉쇄를 갖다가 지금 또 다시 또 한번 또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China implementing phased lockdown of Shanghai over COVID-19 surge. 중국은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또다시 폭증을 하니까, 유행을 또 하니까 상하이에서 그 단계적인 어떤 봉쇄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Shanghai is China's financial center and home to 26 million people. 상해는 중국의 금융센터이자 금융의 중심지이자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라는 것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이라 안 그러죠. 이것 때문에.
Shanghai, the world's third largest city, reported 2,631 new asymptomatic cases and 47 cases with symptoms on Saturday, according to government numbers. 정부가 밝힌 그 수치에 따르면 그 상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상해는 2,631건의 새로운 비정상 감염을 보고했으며 47건의 그 정상을 가진 어떤 코로나19 환자를 갖다가 보고했다는 거죠.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요즘에 물론 하루에 이제 상해 한 곳에서만 3,000명 가까이가 이제 비정상 감염이 나왔고, 정상이 있는 감염은 41건이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 오미크론도 이제 자꾸 낫잖아요. 그죠?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낫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오미크론은 항체가 또 몸에 생기겠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전염병이 병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감염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요. 뮤테이션을 하지 않으니까 돌연변이를 하죠. 그죠? 감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이제 대신에 치명률을 지가 또 낮춰야 되거든요. 감염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감염시키고 가니까 얘가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자신의 치명성을 갖다 낮추니까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보다 또 더 감염력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또 치명성은 또 더 떨어지겠죠. 그냥 감기 수준. 그죠? 감기 콜록하다가 그냥 코 한번 풀어버리면 나아버리는 거죠. 그 정도의 그죠? 가래 한번 뱉어버리면 바로 파딱 나아버리는 그 정도의 감기 수준.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밖에 이제 그 치명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뭡니까 이게 대규모 감염은 그죠? 풍토병으로 전염병 단계에서 풍토병 단계로 가기 위한 대규모 감염은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루에 몇십만 명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많이 없죠. 그죠? 걸렸다는 얘기는 많아. 걸렸다는 얘기는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 말은 없단 말이죠 지금.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 명도 안 걸리게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기사 노트코리아에서 김 먼저 화성 17호를 쏘면서 김의 어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김정은이 쐈는지 거기에 대한 기사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단어 What's up today? Today Jewish. 오늘은 세 개만 가져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토라면 보통 마국간이 이게 기독교를 가지신 분들은 마국간이 좀 생각나시겠죠. 그죠? 매대도 스토리고, 그죠? 매대. 가게 보면은 이제 가게 밖에 이제 그 평상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물건을 갖다가 올려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렇고 그 마국간 매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 매대 그걸 매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판매대. 그 마국간 그런 거. 그걸 스토리라 그럽니다. 혹은 갑자기 멈추는데 갑자기 멈추는 뭘 하는 뭔가 작동을 갖다가 갑자기 작동이 또 기계의 작동도 갑자기 멈출 때 있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지만 기계의 작동도 멈춥니다. 또 이거 또 지연시키는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지연시키는 행위 그것도 다 스토리라 그럽니다. 자꾸 멈추는 거죠. 지연시키고 멈추고 그죠. A car may stall due to the driver parking too suddenly. 차는 드라이버가 운전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음에 따라서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may stall 멈출 겁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She says she will give me the money next week, but I think she's just stalling for time. 그녀 말로는 그녀는 다음 주에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걔는 그냥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연시키고 핑계 대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연시키고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뜻입니다. stalling 일단 또
지연시키다 시간을 끌다. stalling for time. 그냥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I managed to stall him for a few days until I either got enough money to pay back the loan. 나는 내가 그 대출 받은 걸 갖다가 이제 갚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내가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까지 며칠간 나는 그걸 갖다 멈출 수가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 매니지도는 가까스로 어떻게 해내다냐? 가까스로 그걸 갖다가 설득시켜서 좀 봐줘. 그러면서 좀 거의 어떤 재촉을 갖다가 멈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I had got. The thief broke into the office while his accomplice stole off the security guard. 그 도둑놈은 그 사무실에 침입을 했는데 그 침입을 하고 있을 때 거의 그 공범은 그죠? accomplice 이 도둑놈의 공범은 보안 가드들을 갖다가 보안원들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있더라고.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동안에 보안 요원들을 오프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하고 이하고 좀 떨어지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죠? 떨어져 있는 경우 오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stalled 이제 이 사람들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에 이 도둑놈이 사무실에 침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주로 이제 미국식 용법이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법이다. 주로 이런 식으로는 미국에서 많이 쓰고 영국에서 많이 안 쓴다는 것이죠. 로드 모바일 하면 육상 이동식의 이런 뜻이죠. 로드 모바일 육상에서 이동하는 육상 이동식의 이런 뜻입니다. 예를 볼까요? The motor was a road mobile weapon mounted on a two-wheeled field-type carriage of a conventional, if massive, construction. 이 새로운 새로운 포는 모터 이거는 포죠. 이 새로운 포는 육상으로 이동 가능한 그 무기라는 거. 이 새로운 포는 육상으로 이동 가능한 무기인데 육상으로 이동 가능한 이 모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필드형의 전통적인 대규모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컨벤셔널하게 컨벤셔널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필드형의 어떤 캐리지 이동 장치에 마운트된 올려진 도로에서 이동 가능한 무기가 새로운 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로드가 그냥 도로죠, 그죠? 자동차 로드죠. 모바일이니까 도로에서 이동 가능하다.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다이얼업 하면은 이제 예전에 다이얼업 모뎀이 있었죠.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다가 탁 쯤에 이제 통신회사에 연결돼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나가고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채팅방에 들어가 한창 채팅하고 예전에 저도 채팅 많이 했었는데 참 채팅방 만들어 가지고 그죠? 제가 채팅을 안 한 지가 벌써 한 17년? 제가 채팅 끊은 지가 그런 채팅방을 제가 안 만든 게 한 17년 된 것 같습니다. 17년. 채팅을 안 해야 17년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채팅방을 제가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팅방을. 그러니까 카톡은 채팅으로 치지도 않고 카톡은 제가 잘 쓰지도 않거든요. 카톡을 제가 불신하기 때문에 카톡은 전혀 카톡뿐이 아니라 인터넷 자체를 제가 불신하거든요. 인터넷은 제 보안이 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봐도 되는 거 누구나 봐도 되는 소리를 갖다가 채팅으로 하죠.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채팅하죠. 채팅하면 되는데 채널에 가가지고 라방 할 때 채팅하지 않습니까? 그런 채팅을 하죠. 하지만 옛날처럼 28.8K 모뎀으로 그죠?
BPS, 28.8K BPS 뭐 그런 걸로 하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제일 처음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을 사용해 본 게 96년도였거든요. 좀 창피하지만 그때 제가 96년도에 제가 제 개인용 컴퓨터를 갖다가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을 주고 샀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당시 96년도 돈으로 300만 원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그냥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한 거죠. 요즘 돈으로 치면 컴퓨터 사는데 한 그 모니터, 본체, 키보드, 그다음에 그 잉크젯 프린터까지 이렇게 그거만 사는데 17인치 삼성 뭐였거든요. 하여튼 본체는 매직 스테이션, 삼성 매직 스테이션이었는데 그거 사는데 한 300만 원 줬습니다. 96년도, 1996년도 돈으로. 요즘으로 치면 한 7, 800 안 되겠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안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를 이제 그 돈은 그런 돈을 갖다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제가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교육센터에서 인터넷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 랜인데 10메가 bps 랜인데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그 한 곳만 쓰는 게 그 교육장 한 곳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에서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45K 그림 한 장이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 한 장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그림이죠, 그죠?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온다. 여자 그림이 하나 딱 있다, 그죠? 여자 그림이 딱 이제 수영복 입은 여자 그림이 딱 있다고 그러면은 그 크기도 크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 그 크기가 보면 45K 그래서 45kb입니다. 그게 45K면은 그냥 이거 뭐 크기도 아니죠. 요즘으로 그냥 이거는 뭐 훅 하는 사이에 넘어오는 크기 아닙니까, 그죠? 45K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 보였다가, 그죠? 또 한참 있으면 또 요만큼 보였다가, 한참 있으면 또 보였다가. 야, 그거 좀 꺼봐라, 야. 지금 옆에는, 야, 니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라,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못 야, 니 좀 가만히 있어. 이어서 같이 보자, 야. 그러니까, 못 보게 하고 하면은 얘가 또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이제, 그림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45K짜리 그 그림을 갖다가 예전에 파멜라 앤더슨이라는 그 가슴 수술을 크게 한 여자 있는데 그 파멜라 앤더슨 그림을 하나 뽑는데 수영복 그림을 하나 뽑는데 한 1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45K인데 그 정도 속도였단 말이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그 다이얼럼 모뎀으로 하면은 그렇게 속도가 있었다는 거죠. 14K bps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28.8K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면서 56K bps면은 엄청 빠르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나왔죠. 빠르다 했는데 뭐 한 1메가 다운받으려면 한 몇 분씩 걸리고, 그죠? 1메가바이트 영상 하나, 5메가바이트 영상 하나 다운받으려면 한 1시간 그냥 딱 다운받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죠. 그럼 한 1시간 정도 다운받으면 한 5메가 정도 다운받아서 5메가는 한 10분, 15분 정도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다이얼업 모뎀이죠. 어떤 전화 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번호로 내가 전화를 할 때 다이얼업 하면 어떤 번호로 전화 걸다 어떤 누구한테 전화 걸을 할 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증가시키다, increase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이얼하면 increase, 뭔가 높이다, 어떤 활동을 증가시키다, 높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we are going to dial up our marketing efforts. 우리의 어떤 마케팅 노력을 갖다가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좀 마케팅 홍보 활동을 이제 앞으로는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increase our marketing efforts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화 걸다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I dialed up the answering service and found 2 messages. 나는 answering 응답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2개의 메시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전화 걸다. dial him up 해도 됩니다. I dialed him up last night. 나는 그에게 전화를 어젯밤에 했다. 뭐 이렇게. 근데 솔직히 다이얼을 이게 누가 다이얼 하는지 요즘에 기성에 좀 누르죠, 그죠? 콕콕콕콕 누르죠, 그죠?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요즘은 다이얼업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많이 이제 사실 없다 보니까 그냥 증가시키다, 인크리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여기서도 인크리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김정은이 이제 그 화성 17호를 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쐈을까? 그걸 가지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죠. 예?